네, 우리 서술형 이제 다음 123번부터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도 마찬가지로요. 서술형 4문제, 고난도 4문제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23번 직선이 있고요. 이 직선은 두 점 사이를 지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k 값의 범위, 이 k는 이 직선의 뭐가 되겠죠? 기울기가 되겠죠? k는 기울기다. 그래서 결국에 두 점 사이를 지날 때 기울기의 범위를 구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을 그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좌표평면 위에 점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마이너스 1,4 이쪽에 있겠고요. 그 다음에 5,1 5,1 해서 이쪽에 있겠습니다. 근데 직선은요, 항상 k 값에 관계없이 어디 점을 지나죠? 그렇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을 지나겠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3 해서 이쪽을 무조건 지난다. 기울기에 상관없이. 그런데 이 두 점 사이에 와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지난다고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직선을 그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렇게 직선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직선의 기울기보다는 어떻게 돼야 돼요? 작아야 되겠죠? 또 이 직선의 기울기보다는 어떻게? 커야 이 사이에 올 수가 있겠죠, 직선이.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점을 선생님은 A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점은 B라고 하고요. 이 A점을 지날 때 기울기보다는 작아야 되고 B점을 지날 때 기울기보다는 커야 되겠다 해서 A, B점을 지나는 각각의 기울기를 먼저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직선이 A를 지날 때를 먼저 해본다고 하면 마이너스 1,4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4는 마이너스를 넣으면 K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그래서 K가 몇이다? 7이다. 그 다음 두 번째, 5,1을 지날 때보다는 또 커야 되겠죠? 그래서 5,1을 지날 때 기울기를 또 봅시다. 그래서 1을 넣어보면 1은 7K 마이너스 3. 그래서 K가 7분의 4인데요. 이때 기울기보다는 어떻게 돼야 돼요? 작아야 된다. 그래서 K가 7보다는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B를 지날 때보다는 기울기가 어떻게 돼야 돼요? 커야 이렇게 사이에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B를 지날 때 기울기는 7분의 4이기 때문에 7분의 4보다는 크다. 이렇게 해서 K의 범위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A, 얘를 B라고 했네요. 그래서 A, B는요 4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K124번 문제입니다. 문제 한번 읽어보면요. 두 직선이 있는데 이 두 직선의 극점을 지나고 두 직선과 Y축이 이루는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 한다고 했네요. 중요한 단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 직선의 방정식을 읽어라고 했다. 그때 결국에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어떤 형태로 문제 풀이를 해야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바로 수식으로 전환하기보다는 선생님은 좀 그림을 그려보면서 차분하게 문제를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직선은 1번, 두 번째 직선은 선생님은 2번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그냥 요구한 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가서 그리기만 한다면 이 직선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직선도 있나 보죠. 근데 이 Y축이랑 만난대요. 이렇게. 그럴 때 두 직선과 Y축이 이루는 삼각형의 넓이, 그러면 삼각형은 자연스럽게 이러한 영역이 되겠죠.
그때 넓이를 뭐라 했어요? 2등분 한다고 했네. 2등분 하려고 하면 이 각각 y 절편에 어디를 지나야 되죠? 중점을 지나야 되겠죠. 왜냐면 여기서 뭐라고 했나요? 교점을 지난다고 했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 교점을 지나는 거예요. 이 교점을 지나면서 이 점을 지나면서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 하려면 삼각형의 y 절편들의 중점을 지나야 한다고 우리가 유형에서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지나야 된다. 이 직선을 뭐라고 했다? ax 플러스 by 플러스 12라고 했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조건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게 y절편들의 중점을 지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y절편 한번 구해볼게요. 1번 y절편은 뭐가 나오죠? x에다 0 넣으면 되니까 여기는 0,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번의 y절편은 넘겨보면 0,-4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중점은요, 이 두 점의 중점은 0,-1이 되겠네요. 이게 중점이에요. 그래서 이 이 교점을 지나고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은 중점 0,-1을 지납니다. 그러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이 방정식을,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설정할 수가 있었죠? 그렇죠. 2x 플러스 3y 빼기 u 플러스 k 두 번째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8를 0 이러한 직선의 방정식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놓는 거를 선생님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 직선의 방정식이 0,-1을 지나니까 x에다가 0, y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보면 k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해봅시다. 0,-1을 넣고 마이너스 1 넣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3 나오고요. 0 넣고 마이너스 1 넣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9네요.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0 넣으면 0, 마이너스 6, k는 0이 됩니다. 그래서 k 값은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네요. k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요. 이 식에 k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 넣어주고 정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6 하나 남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 넣어서 전개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3x 그 다음에 플러스 3y 플러스 12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x 플러스 6y 플러스 6은 0인데 이제 2를 곱해줘서 최종적으로 정리해봅시다. 그러면 몇이 나오죠? x 플러스 12, y 플러스 12는 0이 되겠네요. 그래서 a 값은 1이 나오고 b 값은 12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 구하면 13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K 125번 문제입니다. 네 직선이 있는데 이 네 직선의 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도형이 직사각형이다. 그럴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보니까 도형이 직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어찌됐든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나 보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그 직사각형 형태로요. 그런데 좀 우리가 그래프를 좀 유심히 보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보실 때 기본적으로 기울기나 x절편, y절편은 기본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같은 것들이 보여요. 선생님 눈에는 어떤 것들이 보이냐면 여기를 1번, 2번, 3번, 4번 직선이라고 했을 때 1번과 2번의 기울기가 지금 어떻습니까? 좀 같죠? 기울기가 같으면 뭐다? 평행이다. 그래서 여기 1번, 2번 평행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1번의 기울기와 2번의 기울기가
같기 때문에 직사각형이 만들어지려면 3번과 4번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야 돼요? 같아야 되겠죠. 왜? 평행해져야 직사각형이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3번의 기울기와 4번의 기울기가 같다라는 조건을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의 기울기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3의 기울기와 4의 기울기가 같다. 그래서 3번의 기울기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b분의 5가 되겠죠? 이거는 4번의 기울기 a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약분이 되고요. 그래서 a 마이너스 b는 몇이 나오죠? 6이 나오겠죠?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조건 구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조건을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조건이 어떤 게 있냐면 직사각형이 만들어지려면 우선은 1번과 2번은 평행합니다. 그 다음에 3번과 4번은 또 평행하죠. 근데 보니까 1번과 3번은 어때요?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수직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의 기울기와 3번의 기울기가 수직이다. 수직이면은 두 직선의 기울기를 곱하면 몇이 나와야 되죠?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a분의 1이고요. 3번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5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a, b는요? 마이너스 5라는 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거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a 마이너스 b의 제곱에서 플러스 2ab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a 마이너스 b는요 36이고요. a, b는 마이너스 5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7 계산을 하면 26이 나오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증명 문제인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함께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직선이 있는데 직선 밖에점 P 사이의 거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 된다라는 걸 설명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어떻게 되는지부터 그림부터 한번 그리고 상황을 봅시다. P점 x1, y1 이렇게 있고요. 이 직선을요 선생님은 한번 L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L.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결국 P와 P에서 L에 내린 이 수선의 발 사이 거리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선의 발을요 선생님은 H, x2, y2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이 H는요 L 위에 어때요? L 위에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어떻게 L에 x2, y2 넣자. 그러면 ax2 플러스 by2 플러스 c는 0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어떤 걸 이용할 수가 있을까요? L과 PH를 지나는 이 직선의 관계는 어때요? 서로 수직이구나. 그래서 두 번째 PH와 직선 L은 수직이다. 그러면 우리가 PH의 기울기와 L의 기울기는 서로 어때요? 곱했을 때 빼기 1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PH 구하면 x2분의 x1 y2 빼기 y1 곱하기 L의 기울기는요 마이너스 b분의 a가 빼기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요 b분의 y2 빼기 y1은 a분의 x2 빼기 x1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또 세 번째 식을 또 봅시다. 보면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또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pH 거리죠. 그러면 pH 거리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게 되면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x2 빼기 x1의 제곱 플러스 y2 빼기 y1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pH 사이의 거리는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x1과 y1으로 다 표현이 되어 있죠?
결국 x2와 y2를 x1, y1으로 바꿔주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 이 비례식에서 항상 값은 일정하죠. 그래서 그 값을 k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y2는 어떻게 나오죠? y1 플러스 bk, x2는요 x1 플러스 ak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요 여기 한번 넣어볼게요. 넣어보면 이렇게 넣었다. 넣으면 뭐가 나오죠? a제곱 k제곱이 나오죠. 그다음 플러스 b제곱 k제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k제곱으로 묶게 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ph의 제곱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보니까 x2와 y2는 또 어때요? 이 1번식 우리가 이용 안 했죠? 그래서 넣어봅시다. 이 넣은 식을 여기다가 다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요 a의 x, 자 그냥 전개해볼게요. a의 x1 플러스 a제곱 k 플러스 by1 플러스 b제곱 k 플러스 c는 빵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한번 k로 한번 묶어봅시다. 그러면 k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k 값은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이 식에 3번식에 넣어서 정리를 해주시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식을 구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잠깐 확인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 이 식에 한번 넣어보자. K 이 식에 넣어보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의 제곱 분의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의 제곱이 되겠죠? 곱하기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이 뭐가 나와요? PH의 제곱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 우선 약분돼서 사라지고 따라서 pH는 어떻게 나와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제곱에다가 우리가 제곱 근이니까 절대값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았으니까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고난도 문제입니다. K 133번 문제인데요.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점 A, B, C가 있는데 이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다. 근데 OC 위를 움직이는 점 C, D에 대하여 A, B, C 넓이와 A, B, C 넓이가 같다. 그냥 글이라는 이야기네요. 상황을 봅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봅시다. 그러면 A는 5,3이라고 하면 5,3 그 다음에 B는 2,1 이렇게 있고요. C는 3,0 여기 C 3,0 자, 보니까 우선 삼각형 ABC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BC A 이렇게 직각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직각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어쨌든. 근데 OC 위로 여기가 오죠. OC 위로 움직이는 점 D가 있다. 이런 T가 있나 보죠. 이렇게. 근데 ABC 넓이와 ADC 넓이가 같다. 그럼 ADC 넓이는요?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럴 때 AT의 기울기 결국 A점 우리가 알고 있어요. 5,3으로. 그러면 우리가 D점을 구해야 되는데 D점을 K,0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넓이가 ABC 넓이와 ATC 넓이가 같다라고 했는데 어때요? 우리가 이 AC를 밑변으로 본다고 하면 ABC의 밑변도 AC고
ATC의 밑변도 AC입니다. 밑변은 같아요. 그러면 뭐만 같으면 넓이가 같죠? 높이만 같으면 되겠다. 그래서 높이는요, 여기 B에서 AC에 내린 수선의 발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D에서 AC에 내린 수선의 발도 마찬가지로 뭐랑 같아야 돼요? D에서 내린 수선의 발과 길이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뭐 내려온 자 아닌지 모르는데 어쨌든 같아야 된다. 그래서 조금 여기 있는 거를 좀 도형 말고 직선으로 좀 떼어보면 B가 여기 있어요. B가 여기 있어. 그다음에 여기 A가 있고 뭐 C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다음에 D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ABC 넓이와 ATC 넓이는 같은 밑변을 공유하니까 높이도 같아야 되겠죠. 왜? 넓이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높이는요, B에서 AC에 내린 수선의 발이야. 마찬가지로 D에서 AC에 내린 수선의 발이야. 근데 이 수선의 발이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수선의 발들이 일정하게 같아야 된다고 해요. 그러면 어떨 때 일정하게 같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직선이 이렇게 만나면 수선의 발 일정하나요? 일정하지 않죠. 즉 기울기가 다르면 어때요? 수선의 발의 길이가 다 달라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정하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두 직선이 평행한 직선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두 직선 간의 거리는 다 어때요? 일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C의 직선과 BD의 직선이 어떻게 돼야 돼? 일정하게 서로 평행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평행했을 때 두 직선 간의 거리가 일정하겠죠. 그래서 평행하자. 그래서 BD의 기울기와 AC의 기울기는 어떻게 된다? 평행하기 때문에 같게 된다. 그래서 BD의 기울기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BD의 기울기와 AC의 기울기가 같아져야 되겠다. 그래서 BD의 기울기 구하면요, E-K분의 1과 AC의 기울기 2분의 3이 되겠네요. 그래서 K 값은 뭐가 나오죠? 2분의 3이 나오겠습니다. 맞죠? 잠시만요. 어, 2분의 3이 아니네요. 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는 U-3K라서 K는요, 3분의 4가 나오게 되네요. K가 3분의 4다. 그러면 AD의 기울기 구하라고 했으니까 구하면 되겠죠? 이제 K가 3분의 4니까 AD의 기울기는 AD 기울기는요, 5 빼기 3분의 4분의 뭐가 된다? 3.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네, 그래서 여기 5 빼기 마이너스 3분의 4 하면 3, 5, 15, 3분의 11분의 3이어서 번분수로 하면 11분의 9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K134번 문제인데요.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좌표 평면 위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고요. 무게중심 G라고 하고 각 변의 중점을 LMN이라고 한다네요. 그럴 때 BN과 LM이 서로 수직일 때 점 G에서 LM까지 거리를 4루트 2다 AB 값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텍스트만 읽어봤을 때는 우리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서 표현해 보도록 하죠. A, B, C 이렇게 있으면 각 중점은 L, M, N이고요.
그럴 때 Bn과 LM이 어떻다? 서로 수직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n의 좌표를 한번 이렇게 각각 좌표를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럴 때 우선은 수직이라는 조건이 있으니까요. BN이 있는데 BN 직선과 LM 직선은 서로 수직 관계이므로 BN 직선은 LM을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수직 2등분 하겠죠. 이렇게. 그리고 LM 직선은 BN 직선을 또 2등분하는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중점이 되겠죠. BN 직선은 LM에 어떤 점을 지난다? 중점을 지나겠다. 왜? 2등분 하니까. 그래서 이 중점을요, LM의 중점을 선생님은 P라고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점 좌표 구할 수 있죠? 그러면 3,0이 나오게 되네요. 우리가 알기 쉬운 조건부터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죠. BN과 LM이 수직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중점인데 NP와 LM도 어떻다? 수직이겠다. 그래서 NP와 LM도 수직이겠구나 라고. 그러면 두 개 기울기 곱해서 빼기 1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NP는요 A 빼기 3분의 B 곱하기 LM은 빼기 1이 되겠죠? 그래서 곱했으니까 빼기 1이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사라지고 최종적으로 B는요 A 빼기 3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우리가 무게중심이 있는데 무게중심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BN 직선은 AC를 또 2등분 하기 때문에 무조건 무게중심 G를 지나겠죠. 무게중심의 정의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무게중심 G부터 LM까지 거리가 4√2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 조건에 의해서요. 그렇게 되면 NP 우리가 문제 조건에서 거리로 나왔잖아요. 거리로. 그러니까 우리가 거리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무게중심 G는요 BN 3분을 몇 대 몇으로 무엇하는 점이죠? 2대 1로 내분을 하는 점이 됩니다. 그래서 BG 대 GN은요 2대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보니까 PG 직선과 GN 선분을 우리가 GP, 우리가 문제 조건 주어져 있는 이 4√2로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BG는요 어떻게 되냐면 BP에다가 4√2를 더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GN은요 NP에서 뭘 빼면 되겠죠? 4√2 빼면 되겠다. 그러면 이게 2대 1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해를 한번 정리해 보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LM 직선과 BN 직선은 서로 수직 2등분하는 관계예요. 그렇게 되면 BP 거리와 NP 거리가 지금 어때요? 같게 되겠죠? 그래서 BP 거리와 NP 거리가 같게 되겠다. 그래서 넣어봅시다. BP에 NP를. 그리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 NP는요 외항 내항 곱으로 8√2다. 는 BP는 NP니까 NP에 플러스 4√2가 되겠다. 그렇게 되면 NP는 뭐가 나온다? 12√2가 나오네. 근데 우리가 결국 구해야 되는 게 n의 좌표이기 때문에 p 좌표는 알고 있죠? 그래서 np까지 거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번 np 거리는요, np 거리 그냥 제곱으로 할까요? np 거리 제곱은요 a 빼기 3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됩니다. 근데 얘가 지금 몇이다? 12√2의 제곱이 되겠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 B가 A 빼기 3이다. 그럼 여기 넣어봅시다. 그러면 2의 A 빼기 3의 제곱이 되고요. 얘는 12의 제곱 곱하기 루트 2의 제곱이니까 2가 되겠다. 그래서 약분하시고 그렇게 되면 A 값은 몇이 나오죠? 15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A에다가 15 넣으면 B 값 나오겠죠? 12. 두 개 곱하면 몇이 나오죠? 182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K135번 문제인데요. 자, 문제가 긴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2 정사각형이 있다. 정사각형이라고 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0이다. 그럴 때 DE는 OC와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각각 우리가 뭐 길이 표현할 수 있겠죠. 2대1이라고 하니까 3분의 A2 길이는 12 곱하기 3분의 2 하면 이 길이는 8이겠다. 그러면 이 길이는 4겠네요. 그래서 접었다. 얘를 딱 접었어요. PQ를 기준으로 해서 딱 접었어. 그렇게 됐을 때 PQ의 방정식 구해라 라는 이야기인데요. 좀 그림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확대해서 보면 우리가 지금 이 길이가 10이다. 그래서 이 길이 지금 8이었다. 그리고 이 길이는 4다. 해서 표현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접었다라고 표현했지만 그대로 PQ를 그대로 접었죠. 그러면 OP 길이와 O'P 길이가 지금 어때요? 같게 되겠죠? 이렇게 같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요. OA 길이는 뭐가 되겠죠? O'부터 여기 이 꼭지점까지 되겠죠? 그래서 그냥 조건 이용하면은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 근데 조금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PQ가 지금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접었다 그대로 이렇게 딱 접은 거잖아요. 그럼 PQ가 이 도형에 어떤 것처럼 되는 거예요? 대칭축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도형에 지금 대칭축이다. 뭐가? PQ가 이렇게 대칭축이야. 왜? 접었으니까 그대로. 그럼 길이도 다 같게 되겠죠. 어차피. 그래서 대칭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F부터 F'까지 거리가 지금 어떨까요? 이 대칭축부터 다 거리가 같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O'부터 O까지 길이도 같게 되겠죠. 이렇게. 즉 PQ는요 O랑 O', F랑 F'을 어떻게 한다? 수직 이등분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직 이등분 한다. 왜? 그대로 딱 접었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PQ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첫 번째 한 점이 필요하거나 그 다음에 기울기 구하시고 아니면 두 점이 필요한데요. 수직이라는 조건을 이용하면은 PQ의 기울기를 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PQ의 수직인 직선이 O랑 O'이 있는데 우리가 O랑 O'의 기울기를 알아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O'부터 선생님이 한번 좌표를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라 정해볼까요? K, 높이 12가 되겠죠? O'는. 그 다음에 F'은요? F'은 우리가 K로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은 좀 안 쓴 게 있어요. 뭐냐면 O랑 OF 길이가 5예요. 그럼 O', OF' 몇이에요? 여기도 5야. 이쪽에 써볼게요. 5야. 근데 이 길이 지금 B 길이 4죠? 그대로 이렇게 옮겨보세요. 그럼 지금 어때요? 여기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죠? 이 길이 4고요. 그러면 지금 삼각형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해서 O', F', 그 다음에
뭐 이 길이는 뭐 h라고 해볼까요? 그럼 여기가 지금 4고요. 여기가 지금 5예요. 그럼 이 길이 몇이다? 3이겠다. 그래서 지금 이 길이가 3이니까 f'의 x좌표는 O'의 x좌표에다가 몇을 더한 거? 3을 더하면 되겠다. 그래서 f'의 좌표는요 k 플러스 3, 높이 몇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이죠? 8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f좌표는 또 몇이죠? f좌표는 5,0이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 구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보니까 O랑 O', F'랑 F'랑 어떤 관계일까요? 그렇죠. PQ에서 서로 둘 다 수직이잖아요. 그러면 O랑 O', F'랑 F' 두 개의 기울기가 어떻겠다? 같겠다. 그렇게 되면 O'과 직선, 그 다음에 F'랑 F'은 서로 기울기가 같으니까 어떤 관계? 평행 관계가 되겠다.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행 관계니까 기울기가 같겠다. 그래서 O'부터 O 기울기 몇이죠? K분의 12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F랑 F' 여기 구했으니까 기울기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K 빼기 2분의 8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 3, 12, 4, 2, 8 하시고 계산을 하시면 3K 빼기 6은요 2K가 되는데 K가 6이야. K가 6이면 우리 F'이랑 O' 다 좌표가 나왔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러면 O랑 O'에 우리가 기울기를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면 O'O'는요 K에다 6 나오면 되니까 O'O'의 기울기는 2가 되겠다. 그 다음에 어차피 여기서 여기까지 이 PQ까지 거리에서 O에서 이 PQ까지 거리나 O'에서 PQ까지 거리나 어때요 지금? 같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점이 O랑 O'의 어떤 점이에요? 중점이 되겠죠? 뭐 이 점을 M이라고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점 M은요 어떻게 되죠? O'이 6,10이니까 3,6이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PQ 직선은요 이 M을 지나고 O랑 O'의 수직한 직선이니까 구할 수가 있겠죠. O'는 수직하니까 뭐 거기 MX 플러스 N에서 M은 기울기니까요. M은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겠다?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겠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서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요. Y 빼기 6은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빼기 3 해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3에 플러스 6 하면 2분의 15가 나오겠다. 그래서 얘가 N, 얘가 N이라서 두 개를 지금 더하게 되면 N 플러스 N은 7이 나오겠네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K136번 문제입니다. 두 직선이 있는데요. 각각 수선의 발을 QR이다. 근데 PQ랑 PR 관계가 나와 있고 기억니은 티그 옳은 걸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두 직선의 관계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두 직선의 관계를 보는 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기울기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직선의 기울기는요 3이고요 이 직선의 기울기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그래서 두 개 곱하면 빼기 1이 되니까 서로 두 직선 어때? 수직 관계다. 그래서 이렇게 수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기울기가 양이니까 지금 얘를 1번이라고 하고 이 직선을 2번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P가 이쪽에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P에서 1번에 내린 게 Q입니다. 여기가 Q야. 그럼 P에서 2번에 내린 게 R입니다. 그러면 PQ랑요 PR이랑 이런 관계니까 P를요 선생님만 한번 X, Y로 한번 잡아볼게요. 그래서 보기 한번 봅시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지금 기억이 지금 생략되어 있는데 두 직선은 아마 수직이냐라고 물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기억 수직 맞다. 그럼 니은 P가 나타내는 도형 두 직선이다. P를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그래서 거리로 한번 구해봅시다. PQ 거리는요. PQ 거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 점에서 이 직선을 내린 길이를 구할 때는 우리가 공식이 있었죠. 그래서 구해보면 PQ 거리는요 루트 10분의 3x 빼기 y 플러스 1 되고요. 그 다음에 PR은요 루트 10분의 절대값 x 플러스 3y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2배 곱한 게 PQ랑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2를 하면 이 두 개가 이렇게 어떻다? 같게 되겠다. 그래서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루트 10, 루트 10 이렇게 사라지겠죠? 남는 게요. 절대값 3y 마이너스 죄송합니다. 절대값 3x 빼기 y 플러스 1은 뭐랑 같다? 2 곱하기 절대값 x 플러스 3y 플러스 2 이렇게 절대값을 바뀔 때는 한쪽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개가 나올 거예요. 첫 번째 뭐 1번 썼으니까 첫 번째 3x 빼기 y 플러스 1은 플러스일 때니까 2x 플러스 6 y 플러스 4가 계산을 하게 되면 x 마이너스 7 y 빼기 3 직선이네.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이쪽이 이제 마이너스일 때 되겠죠? 그래서 3x 빼기 y 플러스 1은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 y 빼기 4 계산을 하시면 5x 플러스 5y 플러스 5는 0이 됩니다. 그래서 5 다 약분하시면 x 플러스 y 플러스 1 마찬가지로 뭐가 되죠? 직선이 되겠다. 그래서 직선이 하나, 두 개 해서 니은 두 직선이다. 맞게 되겠네요. 그럼 디귿 점 P가 나타내는 두 직선은 여기서 만난다. 그러면 이 말이 뭐예요? 교점이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교점을 구할 때는 두 직선을 연립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3x 빼기 y 플러스 1은 0 하나와 x 플러스 3y 플러스 2는 0 하나 해서 밑에 한번 3을 한번 곱해봅시다. 3 그러면 9 그럼 0이 6 그래서 빼면 마이너스 10 y 마이너스 5는 0 해서 y 값은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한번 넣어봐서 x값 한번 구해보시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그러니까 2분의 3 넘기면 마이너스 2분의 3 3이랑 약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해서 교점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네요. 그래서 그것도 맞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풀이 강의 다 보았는데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도 직선의 방정식 문제풀이 강의 마지막 강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